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하고 다과는 어느 정도 좀 드셨나요? 저희가 안내 드렸듯이 세미나가 시작하면은 좀 길게 하고 그리고 점심을 늦게 먹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라도 좀 시작하시거나 그러면 음료나 커피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NCP와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사례 공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수출전을 담당하고 있는 우정민 수석입니다. 네, 벌써 경자년 새해 첫 번째 세미나를 오늘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또 2020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 농어협력재단의 지원으로 공동 해외 진출 과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오늘 세미나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SaaS 방식의 해외 진출 과제를 2020년에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MVP와 협의하고 있는데 오늘 오신 대중소농업협력재단 관계자분하고 MVP 관계자분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VP 쪽에서는 협력 중소기업을 현재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직 참여를 하시지 않고 계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주재학 매니저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MVP와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고 또 MVP의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미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박기은 CTO님께서 SaaS 솔루션 기반의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박기현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제목은 이렇게 거창합니다만 이렇게 거창한 제목의 내용을 담기는 되게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 제목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제 SaaS 솔루션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에 한번 발을 내디뎌 보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 정도만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내용들이고요. 다들 아시는 클라우드가 뭔지, 그게 SaaS는 어떤 의미인지, API 시장에 대한 것들 좀 고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일 때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글로벌할 때 고려해야 될 사람들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제일 어려운 진출 전략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네, 일단은 이런 내용들인데 SaaS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히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SaaS라는 것이 왜 점점 이렇게 트렌드가 돼가냐에 대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만큼 지불하고 사용한 만큼 지불하게 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 사람들한테 되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이 SaaS 서비스라는 것들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 즉 멀티 테넌시 구조를 가져야 된다든지 클라우드상에서 실행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를 잘 하고 있을 건데요. 그래서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할 때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방식이 아닌 SaaS 방식으로들 혹은 API 방식으로들 많이들 나가시게 되는데요. 그런 걸 할 때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들이 되게 이 인프라를 대주고 주요한 기반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가 뭔지, 클라우드를 쓰면 왜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왼쪽에 있던 것들이 오른쪽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더 좋아진다 라는 것들 다들 계시고,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사업자라는 게 이제 인프라라고 하는 물리적인 자원들을 충분히 미리 갖춰놓고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글로벌에 갖춰 활용할 수 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던 문제점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클라우드라는 거를 좀 쉽게 다시 한번 개념을 되새겨보면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는 공유 경제라는 것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다양한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이제 서로 내가
물건을 사서 내 소유로 해갖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유되어 있는 걸 쓰면 내가 사용한 만큼만 돈을 지불하면 되니까 그런 공유경제라는 것들이 좀 많이 지금 트렌드가 돼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구독경제라는 것들이죠. 내가 월별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즉 이렇게 공유가 되고 구독이 되는 이 두 가지의 트렌드는 이 사회적으로 이미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 두 가지, 구독과 공유라는 이 두 가지가 아마 클라우드에 대한, IT에서도 클라우드에 대한 그 트렌드로 바뀌어가는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그런 구독 경제나 공유 경제라는 관점하고, 그다음에 좀 더 쉽게 한번 클라우드라는 거 개념을 다시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이렇게 장표를 몇 장 준비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빨래를 해야 된다라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즉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될 일, 빨래입니다. 근데 그 기업에서 사용해야 될 IT 인프라 도구들은 세탁기가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런 비용들이 드는 것들을 어떻게든 좀 적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될 텐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라우드가 아닌 온프라이머스, 즉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은 우리 집에다 세탁기를 사다 놓는 거겠죠. 세탁기를 사다 놓다 그러면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는 있지만, 그리고 세탁기 종류도 내가 가서 좋은 거 골라서 사면 되긴 하지만, 문제는 세탁기를 사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설치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집안에 어쨌든 다용도실이 있던, 세탁실이 있던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내가 샀던 용량보다 더 큰 빨래를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된다면 문제가 되고, 또 지금 내가 산 것보다 새 모델이 나오면 좀 가슴이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걸 온프라미스라고 하면, 우리가 셀프 빨래방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길 가면 이걸 저는 이게 클라우드에서 아이아스를 대표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만든 거고요. 빨래방이라는 곳은 이미 대형의 세탁기들을 쭉 잔뜩 갖춰놓고, 즉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미 인프라를 갖춰놓고 거기 와서 사용자는 그 인프라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의 아이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24시간 내가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고, 내가 설치해야 될 거에 대한 고민, 수도세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고민들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난 빨래라는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종류도 다양해서 운동화도 빨 수 있고 이불도 빨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한 달 결제하거나 아니면 선결제 해버리면 더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이 가능한 것들이 이제 아이아스 방식 빨래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될 때 이제 또 즉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많이 나오는 걱정거리들이 여기도 빨래방에도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빨래방에서 내 빨래 잃어버리면 어떻게? 즉 클라우드 쓰다가 내 데이터 잃어버리거나 날려버리면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다니던 빨래방에 나가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가 망해버리면 내 건 나 망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수는 있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스, 아이아스는 저렇게 빨래방에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그럼 사스는 뭐라고 할 수 있냐? 사스는 특정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는 서비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탁소 같은, 혹은 무슨 전문 세탁소 이런 게 사스인 것 같아요. 즉 내가 전문 세탁업자한테 뭘 맡기거나, 가장 이게 보면은 나는 빨래방에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직접 구동을 하고 빨래를 말리고 뭐 이런 행위조차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빨래방 그 세탁소에 그냥 맡기면 집에 와서 찾아서 가기도 하고, 즉 서비스화까지 된 것들을 이제 사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여기에 또 걱정은 똑같이 있는 거죠.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으로서 이게 혹시 저 업체가 내가 고르는 세탁소가 품질이 이제 안 좋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비용은 당연히 내가 세탁기를 사는 온프라미스로 세탁기를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겠죠. 매번 빨래비를 그 세탁 비용을 내는 거는. 그렇지만 나는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사스 서비스 쓸 건지 아이아스 서비스 쓸 건지 아니면 온프라미스로 내가 가질 건지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되게 조금 다른 측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스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면 서비스로의 소프트웨어이잖아요. 소프트웨어 에이저 서비스.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한 5-6가지로 정의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멀티 테넌트라는 특성을 하나 갖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이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클라우드 베이스드라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보통 이제 웹을 통해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거, 그리고 사스들은 보통 이제 기존 전통적인 ERP, CRM 사스도 있지만 새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업
즉 혼자만 쓰는 것보다는 한 기업만 쓰는 것보다 다른 사용자들과 같이 쓰는 방식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이 SaaS의 특징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빠를 것 같아서 시간이. 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의 개념 혹은 이제 SaaS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 봤고요. 그럼 조금 이제 관련된 몇 가지 통계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시장에 관련된 통계를 보면 굉장히 계속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10년 전부터 앞으로 이제 몇 년 후까지를 쭉 얘기하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중간에 왜 떨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2016년에서 17년 아마 통계에 오른지 갑자기 훅 떨어지긴 했는데요. 계속 성장하고 있고 거의 계속 연 17% 정도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한다라는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클라우드 중에서 SaaS 영역이 가장 시장의 규모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이유는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이 다 SaaS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SaaS의 시장이 점점 커지게 잡힌다는 것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aS 시장이 제일 규모는 이 클라우드의 종류들 중에서 가장 규모는 크긴 한데요. 근데 이 성장률 측면에서는 이제 실은 이제 다른 IaaS나 PaaS, 이 성장률 측면에서는 여기 IaaS나 PaaS가 조금 더 위쪽에 있고 아직 시장의 규모에 관련돼서는 SaaS가 좀 더 큰 쪽 규모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런 게 시장의 상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aaS 솔루션을 사용자들이 왜 SaaS 시장들이 계속 커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솔루션을 선택하는 이유들을 보면은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던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다 SaaS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또 SaaS들이 더 커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내가 기업들한테 당신들은 왜 SaaS 서비스를 선택하셨습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 구매하지 않고. 그러면 실은 그게 그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즉 소비자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꼭 SaaS를 썼을 것 같기만 하지만 실은 알고 보니까 모든 회사들이 자꾸 SaaS로 바꾸세요라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 통계상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시장만 보면 한 이 정도의 성장세를 갖고 있는데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보다 조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클라우드 기술이나 시장의 측면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중간 정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글로벌 시장보다 조금 크고, 그 다음에 선진국 시장보다 좀 작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19년에는 약 1.1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18%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SaaS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클라우드 시장하고, 근데 SaaS의 또 다른 유형 중에 하나가 저는 API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한 7, 8년 전에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갑자기 오픈 API 시장이 도래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시장에. 근데 실제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점점 API도 상품화되고 있고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API도 SaaS의 일종이라고 보고 API 시장에 대한 통계들을 좀 이렇게 갖고 와봤고요. 현재 API가 서비스 시장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되게 붐이 일어나면서 그것들을 활용을 하기 위한 API들, 즉 머신러닝 기능, AI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한 API들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API 시장에 어떤 새로운 전기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이제 머신러닝, 즉 AI 기능들 관련돼서 API 중에는 이렇게 랭귀지, 즉 내가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성 합성 같은 스피치 아니면은 영상 분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순서를 지금 통계에 나와 있고요. 또 다른 API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 저런 AI용도 있지만 또 다른 API 시장을 이끄는 드라이브 중에 또 하나는 오픈뱅킹이라는 추세가 하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외국에도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SaaS 서비스를 만드시면서 페이먼트가 필요하면 다 API식으로 불러다 쓰실 거예요. 피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라든지. 이미 API 시장들은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오픈뱅킹이나 페이먼트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API 시장들이 많이 선정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왼쪽에는 뱅크 관련돼서는 어떤 기술들을 제일 많이 이렇게 접목했습니까? 라고 할 때는 API가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도 어떤 리테일 페이먼트 관련돼서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했습니까? 라고 할 때 API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걸 보면
이런 API 시장이라는 게 또 하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aS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API 시장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API 관련돼서 좀 통계를 하나 더 보면 API 중에서는 이제 뭐 파스도 IaaS도 API가 있을 수 있고 파스도 API가 있을 수 있으면 SaaS API 시장이 가장 크다라는 것도 좀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고요. 뭐 이거를 API 시장 전체 규모를 어떤 통계에서는 막 1조 8천억 규모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I를 많이 쓰는 데는 돈 내고 많이 쓰는 데는 엔터프라이즈 대기업이 더 많다라는 게 오른쪽 그래프에 좀 보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산업 분야별로는 어떤 분야에서 API 서비스가 가장 많이 채택이 되고 있고 성장이 있나 보면 보시면 이 가운데 헬스케어 부분들이 굉장히 성장세가 커질 거라는 거. 즉 여기에서 혹시 헬스케어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API 형태로 제공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아마 큰 시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실제로도 이제 요즘 이제 AI 기능들이 많이 접목이 되면서 헬스케어에서 이제 영상 판독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고 상품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소프트웨어 형태로 납품하기보다 그거 자체를 API 형태로 불러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API 서비스를 이제 누구는 이제 SaaS라고 저는 SaaS라고 보는데 이제 가트너에서는 API를 API PaaS라고 좀 분류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가트너에서도 API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통계들이 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API 사례로 아까 제가 뱅킹 쪽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오픈 뱅킹들의 API 서비스 시장이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한 몇 년 전부터 많은 이런 시장들이 있었고 또 스탠다드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 위에서의 API 서비스를 올려서 비즈니스 하십시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그러면 어떤 얘들이 있는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PI 서비스에서는 인공지능 쪽이 이제 제일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도 보시면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 API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 합성이라든지 음성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번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OCR 같은 문자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비전 인식 같은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코드 분열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거 보시면 저희만 이런 건 아니고 다른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다 이런 AI API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즉 API 자체가 사업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그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지금 현재 클라우드 시장에서 SaaS 시장의 규모나 API 시장이라는 게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가지고 계시던 것들은 이제 자꾸 이런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SaaS 형태로 바꾸시는데 어떤 단계들을 거치시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렇게 이런 전개들을 거치게 되겠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고객 서버에 설치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일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러한 좀 단점들이 있죠. 고객별로 다른 구성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하드웨어 메인터넌스까지 해야 된다는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호스팅을 하거나 클라우드 서버에서 올려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많이 갔다가 여기까지를 가도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만 좀 더 발전된 방식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SaaS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시는 게 지금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존에 아직 SaaS화가 안 돼 있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이 그럼 내 SaaS 클라우드에서 SaaS로 바꿔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라는 기술적인 문의들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가 어떤 고객한테 설치형, 오프라미스형으로 할 때 이런 그냥 가장 간단한 3티어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웹이랑 DB 서버가 있는 그리고 스토리지가 있는 이런 형태라고 만약에 할 때 이렇게 온프라미스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이제 SaaS 형태로 간다라는 건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멀티 테넌트가 기본일 테니까요. 클라우드형 SaaS 서비스에서는 멀티 테넌트가 기본일 테니까 이게 한 사용자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 사용자를 위해서 오토 스케일링 되는 웹 계열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DB 하나도 하나만 갖고 안 될 테니까 멀티 테넌트를 다 수용할 수 있는 DB에다가 DB의 가용성을 위해서도 계속 리플리케이션하는 식으로 이렇게 늘리는 방식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도 모든 서버들이 쉐어하는 방식. 이렇게 커다란 점점 큰 스케일의 서비스 구조로 바뀌게 될 건데요. 물론 이렇게
인프라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 여기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들도 다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 멀티 테넌시화 돼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프하기는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어서 보통 이제 이 정도의 중간 단계를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즉 한 번에 전체가 서비스화돼서 사스 서비스화돼서 멀티 테넌트로 모두 고객을 받는 굉장히 큰 스케일의 웹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가 되기보다는 일단은 테넌트별로 요 세트를 하나씩 따로따로라도 구성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먼저 선택을 하시게 돼요. 그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변화는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사스 서비스화가 되는 거예요. 즉 A란 고객이 새로 오면 이렇게 하나를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B란 고객이 새로 들어오면 또 하나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아키텍처는 요거랑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동일하게 갈 수 있으니까 조금 중간 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컨테이너 베이스드로 가는 컨테이너 베이스드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는 방식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관점에서 굉장히 큰 변혁이 있어야 되는 거긴 하겠죠. 기존의 전통적인 이런 방식에서 갑자기 이렇게 되려면 모든 소프트웨어를 이제 새로 개발하긴 하셔야 되는데요. 이 컨테이너 방식으로 할 때는 각 컨테이너마다 하나의 테넌트를 처리한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컨테이너 방식이라는 게 세상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게 한 7, 8년 전에 이제 구글이 자기네는 우리는 모든 내부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다 컨테이너로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기사들을 내면 이제 시장에 컨테이너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보면은 대표적인 예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Gmail이라고 하는 서비스, 메일 서비스를 컨테이너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이 인구의 회자가 됐었는데요. 그때 그 기사나 그분을 잘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메일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 메일은 당연히 계정별로 즉 여러 사용자가 쓰는 멀티 테넌트한 서비스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사람을만 사용되는 메일 서비스의 코딩을 한다 그러면 개발자분도 계실 테니까 그럼 내 입장에서 되게 편한 거잖아요.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이 사람이 쓸 때요, 이 사람이 쓸 때 뭐 동시성 고려하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한 사람만 쓴다고 생각하면 자 그렇게 하나를 만듭니다. 1인용 메일 서비스를 하나만 그걸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고요. 그럼 사람들이 들어올 때 컨테이너를 띄우는 거죠. 즉 소프트웨어 코드 자체가 멀티 테넌시를 가질 필요가 없고 나는 싱글 테넌시의 코드를 짜더라도 그게 컨테이너가 늘어나면 되니까. 근데 기존에 이걸 서버 단위로 늘리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 되지만 컨테이너 방식으로 하니까 되게 빨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개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입장에서는 되게 개발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까지 생각을 하셔서 컨테이너 서비스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고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글로벌로 사스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일단 글로벌 사스 서비스의 이슈라고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은 저희가 사스 서비스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있고 그게 이제 앞으로 트렌드이기도 하고 계속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 세츄레이션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어디서 발견한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스 서비스 목록들인 것 같아요. 이만큼 있다라는 거죠. 수백 개, 수천 개의 사스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스가 특정한 전체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나는 우리 업무를 사스로 바꿔야겠어 라고 할 때 딱 뭘 하나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 용도로는 이 서비스, 이 용도로는 이 서비스 이렇게 개별을 해야 되는 하이퍼 스페셜라이즈 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들이 하나의 좀 이슈 혹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려사항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사스 서비스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각 국가들이 데이터의 유출을 막겠다라는 이제 입장들이 왜냐면 데이터라는 게 그 국가의 경쟁력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뭐 유럽의 유명한 GDPR도 있고 자국 데이터 보호들이 많이 생겼고 있는데 즉 개인정보는 해외로 나가면 안 돼, 금융정보도 해외로 나가면 안 돼 이런 들이 많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도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제 사스라는 것은
내가 서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쓰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스 서비스의 로케이션이 어디야가 중요해진다라는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또 이거 당연히 사스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쓰니까 그럼 내가 내 회사의 서버를 설치해서 쓸 때보다 속도가 느릴 수 있으니까 그럼 느리지 않을 방법이 뭐냐. 특히 이게 자국 국가 내에 같이 있으면 몰라도 다른 국가에 있으면은 네트워크 레이턴시 때문에 이제 느릴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글로벌 사스 서비스의 약간 고려사항들이나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속도 문제를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만약에 한국에 있는 어떤 서비스, 사스 서비스를 해외에 있는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컨텐츠나 모든 내용들이 이 인터넷을 타고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면은 이 인터넷이 국내에 있는 요 사람들하고의 서비스 속도에 비해서 해외에 있는 사용자는 굉장히 느립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암만 저희가 글로벌을 지향하는 사스 서비스를 만들었더라도 해외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아마 장사가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보시면 네트워크라는 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인터넷인데 뭐 암만 광 케이블의 빛의 속도로 처리한다 그래도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빛이 이 정도에 걸린다고 합니다. 즉 그러면은 각 국가마다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레이턴시 그래프인데요. 각 국가마다 이 정도의 그 레이턴시가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어떤 데까지 미국의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서버에 접속하면 이 정도의 레이턴시가 추가로 더 드는 거죠. 하나의 패킷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런데 하나의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려면 하나의 페이지는 수백 개의 패킷으로 이루어질 테니까 이게 이렇게 누적이 되면 몇 초의 리프레시 타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를 할 때는 이거는 물리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니까 글로벌 서비스 할 때 이런 네트워크 레이턴시에 대한 고려들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뒤에 조금 잠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용하는 방식이 CDN이라는 거죠. CDN이라는 서비스를 받으면 CDN의 서비스는 이미 전 세계 국가의 서버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너의 컨텐츠를 내 서버에다 캐싱해 줄게. 즉 어떤 사용자가 A라는 컨텐츠를 요청을 하면 오리진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CDN 서버에 캐싱해 놓고 두 번째 사용자부터 여기서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캐싱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게 CDN 서비스니까 이미 글로벌하게 CDN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일 겁니다. 즉 글로벌 CDN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도 이런 CDN 서비스가 있는데요. 글로벌 CDN 서비스가 이 정도의 엣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정도 국가의 요 각 점마다 서버들이 위치하고 있는 거를 확보하고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한 번은 갔다 오겠지만 그 다음부터 요 캐싱되어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각 국가에 있는 사용자들은 되게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접속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제가 여기서 CDN을 쓸 때도 스태틱한 컨텐츠는 캐싱이 될 수 있지만 다이나믹 컨텐츠는 어차피 캐싱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 많이 사용되는 API 호출해서 AJAX로 뭘 화면에 그리겠다. 이런 거 되게 어차피 캐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들은 있고요. 뭐 동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좀 무거운 컨텐츠들이 캐싱되는 건 좋겠지만 그 외에 한계들은 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글로벌 리전에다가 즉 내 서비스 서버를 갖다 놓는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것들을 이미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업체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즉 한국에서 서비스 서버 놓고선 해외에서는 서비스할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해서 그런 해외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면 해외에 있는 서버에다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것들 다 이미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걸 편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클라우드인 거잖아요. 이미 해외 클라우드 리전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한국에서 내가 한국에서도 그 나라에 어떤 계약하지 않고 혹은 그 나라에 직접 가서 물리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도 서버를 인덱스 쓸 수 있는 방식이 클라우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들 위해서 사스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도 이렇게 국제적인 글로벌 리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쪽하고 미국 쪽, 유럽 쪽의 글로벌 리전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한국에 있으시지만 미국에다 서버를 만드실 수 있고 싱가포르에서 서버를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그런 뭐 서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약 한 130여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오시면 이런 상품들 아까 보여드린 130개 상품들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쭉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선택해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이것들을 활용하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도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좀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클라우드가 시장의 흐름이 이제 SaaS를 가고 있다. 시장의 규모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API 서비스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렸고, 글로벌로 SaaS 서비스 할 때는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를 말씀드렸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 전략. 제가 이제 여기다 물음표를 살짝 가리긴 했지만 저도 모르니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그래도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글로벌 사업 진출을 좀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해봤고요. 그 경험치들을 좀 전달드리면 어떤 걸 하면은 됩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걸 안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이제 작년에 동남아시아 쪽에 이렇게 저희 클라우드 사업 자체를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태핑들을 좀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한번 좀 만나고 저희 클라우드에 대해서 회의도 좀 해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보면은 부칼라팍이라고 하는 이제 이커머스 회사가 있어요. 쇼핑몰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 트랜잭션 수로는 인도네시아에서 한 2, 3일쯤 된대요. 그리고 뭐 이 정도의 그 거래량이면 이게 몇 조니까 이 정도의 거래량이면 꽤 큰 인도네시아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꽤 크더라고요. 이 정도면 꽤 인도네시아의 큰 회사인데요. 여기도 한번 가서 클라우드에 관련 설명도 하고 이야기도 해보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사스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데스케라라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중소형 규모의 ERP나 CRM에서는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회사를 가봤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하는 어린이용 교육 동영상이라든가 성인용 TV 동영상 것들 하는 이런 회사도 한번 가봤고,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다나와 같은 가격 비교하는 서비스를 하는 이런 회사도 이런 회사들을 가서 이제 클라우드 사용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미 동남아에는 클라우드 사용이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 다 가보면 물론 스타트업이고 테크 기업이라는 점도 있긴 했었지만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얻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한테 이제 클라우드면 IaaS, 파스, 사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쭉 저희는 이제 IaaS 사업자이기도 하고 뭐 파스 상품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사스는 이제 한두 개 정도 갖고 있는 정도니까요. 쭉 저희 포트폴리오를 아까 설명해 드리고 130개나 있어요. 뭐 다 좋아요. 막 이렇게 설명 드리다 보면 이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미 서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은 보다는 가능하면 위로 올라가서 파스, 사스 쪽에 관심이 더 커요. 이유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와서 돌아와서 이렇게 몇 군데를 경험해 봤을 때 제가 깨달은 이유는 이겁니다. 동남아에 보면 이렇게 되게 큰 유니콘이라고 하는 큰 스타트업들 많이 생기고 요즘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이런 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사업은 됩니다. 사업은 되게 되는데 문제는 개발자가 없어요. 동남아에는. 즉 사업을 이끌 헤드들은 있어요. 헤드들은 실은 다 외국 유학도 갔다 온 되게 인텔리전트들이 사업을 이끌고 있죠. 뭐 중국계 돈 많은 사람이 이끌고 있던 사업은 되고 있어요. 시장도 있으니까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IT 개발자들이 워낙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다 갖춰져 있는 걸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얘기할 때 그럼 어떤 템플릿 서버에다가 내가 개발해서 내 솔루션을 올려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동남아에선 그거 말고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거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즘 이런 쇼핑몰 사이트에서는 개인 방송 같은 것들까지 접목이 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요즘 워낙 동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자기 상품 선전하는데 뭐 1분짜리 짧은 동영상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런 서버 필요하고 저런 서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리밍 하려면 이런 솔루션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찾고 서버 찾고 이럴 수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개발 경험도 있는 사람도 많고 그걸 가져야만 자기의 경쟁력이라고 생각도 많이 하시니까요.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자 개인 방송 되는 클라우드 상품은 뭐야?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미디어 상품들이 좀 있어서 라이브 스테이션 같은 상품을 사면 그러면 나는 API를 불러만 쓰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이런 동남아 시장에 갈수록 가능한 사스나 API 정도 위준으로 파스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이종에 많이 시장에 니즈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고요.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을 나갈 때 당연히 저렇게
내가 개별적으로 저희 같으면 이제 개별적으로 저런 회사들이랑 만날 일이 있겠지만 뭐 이제 좀 중소기업 규모이신 분들은 이런 정부 사업 같은 걸 통해서 같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진출 전략을 저는 이렇게 한번 4가지 단어로 이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즉 이 얘기는 오늘의 주제가 저희와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나가자는 주제를 적은 거고요. 엄브렐라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로 나가실 때 개인 혼자 나가서 하면 너무 비바람 많이 맞으실 수 있으니까 뭔가 엄브렐라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엄브렐라가 돼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단형으로 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개별적으로 가면 이거는 필요하고 이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단형으로 그 안에나 하여튼 필요한 게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선단형이 됐으면 좋겠다. 즉 그다음에 글로벌의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가서 설명을 해봤자 듣보잡이면은 다들 관심이 없거든요. 아마 품질이 좋아도 마케팅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것들을 하려면 어느 한 사업자나 어느 한 기업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스를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IS를 하시는 분들 저희하고 같이 동반으로 뭘 해보자라는 것들이 오늘의 이제 세미나의 주제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세션에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다음 세션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보셨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해보셨던 분들의 사례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제 사례들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 CTO님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마지막 그 장표에서 상당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싱가포르에 이제 중소기업 분들하고 같이 비즈니스 매칭 지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그 기업들 매칭하는 상담에도 다 따라다녔거든요. 기업 방문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다 따라다녔는데 현지 바이어나 파트너가 묻는 질문 중에서 그래서 레퍼런스가 뭐고 너네 기업은 그럼 뭐 어떤 누구야? 라고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나 이렇게 브랜드를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